국회에서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광업공단이 올해 출범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 개정이 늦어지고 폐광 지역 반발도 거셉니다. 2년 전 강릉시 성산면에서 불이 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보상옥이 남아있는 등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산불 피해 농가들의 영농 안정을 위해 112억 원의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도내 일부 지자체가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며 공식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추진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역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조교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혁신도시 시민포럼. 이 자리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강조하며 제2혁신도시를 반드시 유치하자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최적지였으면 이미 그 당시에 혁신도시 시즌1을 할 때 이미 판가름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탈을 해간 거 돌려놔야 됩니다. 춘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제2혁신도시를 춘천에 유치하겠다며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내 지자체 간 경쟁을 의식하는 분위기였지만 춘천 유치의 당위성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어느 면을 보나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의 가족 동반 이주 여건 및 공공기관, 기관, 지방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비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혁신도시가 이미 들어선 원주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하고 있고 평창군 등 일부 지자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시즌2는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내실화시키는 거고요. 지자체들이 하는 거는 시즌2가 아니고 2단계죠. 추가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 추가 이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두고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지역 간 갈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논란이 많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은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상반기 안에 통합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데다 폐광 지역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우량 공기업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는 두 기관이 통합하면 거대 부실 공기업이 다시 탄생하는 셈이라며 광업공단 출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주민 4,041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은 폐광지하고 연대해가지고 계속 국회에다가 이 문제점, 법안에 대한 문제점 계속 어필을 할 거고요. 의원님들, 개개인들, 그리고 지역하고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폐광지역 주민들은 광해관리공단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활용해야 할 각종 자원이나 유보금 이런 것들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청산에 사용될까 봐 지역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통합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해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부칙으로 인해 사실상 올해 안에 설립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폐광 지역의 반대가 심하고 여야 대치로 인해 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공사의 지난해 영업 적자는 4,326억 원, 당기 순손실은 6,869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달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의 복구 계획이 확정돼 조기 집행됩니다.
강원도는 농업 분야 산불 복구비를 112억 원으로 확정하고 70%는 보조 지원으로 30%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형 농기계와 비규격 시설물은 특별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도내 5개 시군의 농업 분야 피해액은 농업시설 298동과 농기계 2,026대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오는 10월 첫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2012년 생산돼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186석 규모의 항공기 2대를 오는 8월과 9월에 인수하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했고 12월에 한 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2일 양양군 손양면에서 사옥 기공식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오는 22일 양양군청에서 플라이강원 취항에 대비해 세관과 출입국, 검역과 수송 대책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2년 전인 강릉 성산에서 난 산불로 주택 42동과 산림 25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아직 피해 주택을 복구하지 못한 이재민들이 많고 불에 탄 고사목들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여기저기서 타오릅니다. 주민이 아슬아슬 대피한 주택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2년 전 산불에 집을 잃은 86살 조수년 할머니. 당장 살 곳이 없어 자녀들과 함께 살며 지원금에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모아 인근에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통장에 돈 몇 푼 있던 거 하고 저 아들 돈하고 이래 보태가지고 집을 짓죠. 아주 그게 아주 털털이 아주 털털이가 됐죠. 새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재민들은 정든 마을을 떠나거나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갔던 24세대 가운데 남아있는 17세대는 오는 9월이면 입주가 끝나 다시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년 전 강릉 산불 피해를 본 곳입니다. 빈 집터에는 컨테이너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곳곳에는 불에 타 말라 죽은 나무들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유림에 있는 고사목 처리는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주가 자력으로 벌채를 해갖고 그 산물을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으면 되겠습니다. 산주들하고 아니면은 그 개인 목상 간에 어떤 연결이 되고 벌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강릉 성산 산불 피해 주민 일부는 마을 주변 고사목 방치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만의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일괄 적용되는 수질오염 총량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의 수질을 유지한 만큼 지원을 통해 도내 시군이 자발적으로 청정도를 지키도록 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 원주와 경기 여주 경계의 섬강 비유역. 이곳의 연평균 질소 화합물량 총인 농도는 0.07ppm,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1.5ppm입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BOD 목표는 맞췄지만 총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유역에서 앞으로 환경부 목표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인 0.001ppm을 줄여야 합니다. 흐르는 섬강물 양을 기준으로 총인 0.001ppm을 줄이려면 인구 3만 명이 거주하는 시설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분석이 따릅니다. 강원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 행위가 좀 많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 총량제 같은 것들이 실시가 되면 그 발전에 저해될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2년 뒤 시행될 수질오염 총량제의 핵심은 현재의 수질보다 개선하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수질 악화 방지 원칙. 이미 수질 1등급인 도내 하천 수질을 더 개선해야만 합니다. 1등급에 가까운 청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오염 기준이 2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 산림이 많아 자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고
이 오염원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타 시도와 같은 일괄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목표 수질은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강원도 특수성에 관한 제도 개선 등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과학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해서 오히려 청정 환경을 잘 유지하면 자치단체에 성과급을 주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법에 1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한 지역에 국가가 수질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실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규제적인 정책보다는 지원적인 정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수질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당위성과 명분을 좀 지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6월 말까지 환경부가 강원도 수질 기준을 확정하면 강원도는 연말까지 15개 시 군별 오염물질 허용량을 책정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삼척시가 성남동 일대 40만 제곱미터에 대규모 한옥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한옥주택 문화단지 후보지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개발 방식과 추진 계획 등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또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18,000여 제곱미터를 우선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삼척시는 내년에 실시 설계를 시작하고 오는 2021년 착공에 925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해농협이 면세유 배달 실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돌려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동해농협이 동해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해시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동해농협에 반환하고 소송 비용은 동해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해농협 주유소는 지난해 11월 면세유를 잘못 배달해 가짜 석유 판정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단순 실수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선아리랑을 기반으로 한 노래극 여자의 일생 공연이 오늘 저녁 MBC 강원영동 강릉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서울 공연에서 호평을 받고 도내에서 처음 열린 이번 공연은 정선에 살고 있는 광부의 아내 엄순분 할머니 이야기에 정선아리랑을 결합한 노래극으로 색다른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정선아리랑 노래극 여자의 일생은 내일 오후 3시와 7시에도 MBC 강원영동 강릉공개홀에서 추가 공연됩니다. 동해선 철도 공사로 마을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는 삼척시 근덕면 문안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안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철로가 놓인 흙쌓기 구간에 교각 1기를 설치해 조망권을 확보하는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안마을 주민들은 올해 2월 동해선 철도 건설 공사로 인해 마을 주변 경관이 차단됐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랜드가 강원FC에 올해 상반기 15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정기 이사회를 열고 원래 계획은 상하반기에 각각 15억 원, 구단 성적에 따라 조건부로 10억 원 등 모두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상반기에 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주식 45억 원을 삼척시에 25억 원, 정선군에 20억 원 양도하는 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강원FC가 올 시즌 첫 리그 3연승에 도전합니다. 강원FC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FC와의 2019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최근 맹활약한 제리치 등을 앞세워 리그 3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11경기에서 5승 1무 5패를 거두고 있는 강원FC는 리그 12개 팀 가운데 6위로 상위권 추격에도 도전합니다. 도내 4개 지방하천이 올해 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강과 평창강,
원주천과 홍천강 등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방하천은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하천으로 고시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